채권보의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자,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2분기가 시작이 된 건데 저희 봄맞이 개편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보에서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1분 경제 뉴스를 데일리로 매일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알찬 내용을 꽉꽉 담아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릴 건데 여러분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시장의 트렌드, 최근 핫한 경제 뉴스가 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저희가 잘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채권부에서 드디어 무료 공개 녹화를 진행합니다. 일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4월 이번 달 26일 금요일 오후 7시이고요. 저희가 관련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이 부분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은 왠지 모르게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을 좀 그렇게 설렘을 갖고 지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시황 분석해봐야 되는데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경제지표의 숨은 의미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여행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항상 바쁘게 일하시다가 그런 힐링 여행도 좀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미국 성장률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연구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최근은 뭐 속보치 그리고 잠정치, 확정치 이 사이에 좀 편차가 있다고. 근데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그래도 3%는 넘겼더라고요. 네, 미국 성장률의 경우에는 총 3번에 걸쳐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최근에 최종 확정치가 발표가 됐었는데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전에 잠정치 혹은 수정치는 3.2%였기 때문에 기존 생각보다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23년 연간 성장률로 놓고 보면 미국 성장률이 당초엔 2% 후반대로 잠정 집시가 되었었는데 이번 최종치를 겪으면서 3% 초반대로 상향 조정이 됐었습니다. 이번 1분기 성장률 수치는 2% 초반대 정도로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GDP 나우캐스팅에 따르면 이 1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2% 초반대에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은 탄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저에는 이 개인 소비가 견조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확정치 같은 경우에는 잠정치 추계에서 빠져있던 경제지표가 좀 포함이 돼서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지고 있는지 그 흐름 파악 좀 해주세요. 최근에 유가가 조금 오름세를 보인다든지 미국 내에서 다리가 붕괴되면서 또 다시 물류난이 예상이 된다든지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잠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CPI고 두 번째가 PCE 인플레이션입니다. CPI는 PCE보다 한 2, 3주 정도 먼저 발표가 되기는 하지만 연준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PCE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 PCE가 가계 소비 지출이거든요. 가계가 소비 지출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물가 지수를 제가 PCE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난주 발표된 2월달 PCE 인플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장 예상보다 조금 낮거나 부합되는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월달 월간 기준으로는 근원 PC 인플레이션과 헤드라인 PC 인플레이션 모두 0.3% 기록을 했는데 이 0.3%의 수치라는 수치가 사실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를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전월비 상승률이 0.2에서 0.3%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발표된 PC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6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은 높여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지금 당장 다 안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 PC 인플레이션, 연준이 목표로 하는 PC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비 기준, 즉 연간 기준으로는 전부 2%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부 다라고 하면 헤드라인 PC 인플레이션과 근원 PC 인플레이션 모두 2% 중반, 2% 후반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연준위원들이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면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구체적인 수치를 콕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2.5에서 3% 안쪽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찍히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등락이 크긴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하향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PC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 원인에 의한 것인지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분하기 조금 애매한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이게 세 가지 항목으로 기여도를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월달과 2월달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높거나 2월달에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는데 좀 높았던 연초의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공급 측 요인에 기인을 했습니다. 뭐 유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연준이 좀 강조하는 부분은 물론 공급 측 요인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수요 압력을 죽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2월달 PC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월달 PC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이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중기적으로 다시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견조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축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현상은 좀 이어지고 있는 건지, 그 밖의 지표들 뭘 봐야지 좀 의미가 있을까요? 소비 데이터가 견조했기 때문에 최근에 GDP 전망치들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는 미국의 저축률입니다. 미국의 저축률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팬데믹 직후에는 급격히 저축률이 높아졌습니다.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같은 것을 제외하고 가처분 소득 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안 쓰고 냅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었고 저축으로 쌓아놔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누적된 저축을 초과 저축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은 저축률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과거에 쌓아놨던 초과 저축을 지금 빼어내서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초과 저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결국 여전히 미국 가계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돈을 빼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월달 미국의 저축률이 3.6%인데 2018년에서 19년도, 즉 팬데믹 직전 2년 동안의 평균치가 6에서 7% 정도 됐거든요. 지금 미국 가계들은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저축을 굉장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쌓아둔 돈이 많았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미국 주가들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근로소득에서 돈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가계의 부는 쌓이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저축률이 전월달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들은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 미국 소비가 언제 꺾일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또 이 저축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만약 저축률이 갑자기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미국 가계들이 내가 더 이상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쟁여놔야겠구나라는 심리가 확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축률이 낮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소비 여력이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만약에 향후에 저축률이 다시 높아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소비의 좀 위험 시그널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굉장히 소비가 견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과 연관해서 3월달 FOMC에서 연준이 점도표를 새로 수정을 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 점도표는
기존과 똑같이 중간값 기준으로 4.6%로 총 3회 인하하는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과 롱런이라고 하는 중장기 기준금리 전망치는 조금씩 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왜 연준위원들이 먼 미래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1, 2년 전만 하더라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많이 걱정을 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소비혈액은 굉장히 견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도 미국 경제가 이 고금리에도 점점 더 잘 버티는 어떤 기초 체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과거처럼 낮게 유지할 이유가 없고 과거처럼 2%대까지 내릴 이유가 없고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까지만 내려도 충분하겠구나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장기금리가 하락하기가 만만치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거의 올해 4분기나 하반기가 한참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 성장률이 견조한 이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폭 자체가 크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 장기금리의 하락 여력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성장률도 높아지고 있고 집집마다 돈 쓰는 그런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이거 쉽게 안 떨어지고 지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갖게 하네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설명 아주 잘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장기 금리가 쉽게 낮아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잘 또 분석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권부의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채권부에서 두 가지 뉴스 말씀드렸죠. 자, 지혜로운 일본 경제 뉴스 데일리로 전해드릴 거고요. 그 경제 흐름 꼭 파악하시면서 성공 투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료 공개 녹화 관련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채권부 이번 주도 열심히 활동할게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